2040 비정치인 전면 배치. 그러니까 오늘 비대위 인선의 특징을 딱 잡으면 저거예요. 20대도 있고요. 30대도 물론 있고 40대. 그리고 비정치인이 다수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럼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2분은 당연직, 나머지 8분은 지명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명직입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다음은 김경률 현재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지 의원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비대위가 꾸려졌어요. 꾸려진 겁니다. 그럼 내일 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죠. 그리고요,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후 4시에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내일 오후 4시에 만나는 걸로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요거 짧게 김근식 교수님. 네. 근데 만나면 지금 이게 특검법까지 통과된 상황에도 굉장히 서먹서먹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새로 원내 정당이나 아니면 예. 국회에 소속된 정당의 대표가 교체되면요. 예. 새로 취임하면 예방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통상적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특수하니까 지금. 상황이 특수하니까 더 예방에 가깝게 될 거예요. 예방이란 게 뭡니까? 예의를 갖춰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그냥 인사만 하고 별 대화는 없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진은 한 샷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특히 법무장관 시절에도 예. 사진을 두 명이 같이 원샷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진을 한 개 거둘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논쟁을 하겠습니까? 악수하고 인사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다. 덕담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어. 공개된 장소에는 덕담을 할 것이고 예. 카메라가 철수한 다음에 비공개 이동을 길게 하겠습니까? 짧게 해도 거기서는 뭐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예. 뭐 심하게 무슨 정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타협을 할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회동을 했을 때 그 카메라 앞에서의 두 이른바 양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관심을 갖긴 하겠지만 예. 뼈 있는 농담이 나올 수도 있고 뼈 있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비공개로 전환된 다음에 두 분이 만나서 오늘 통과된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돌파구를 연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아 보이지 않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지금 말한 것처럼 이미 일방통행과 거부권 행사로 지금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일단락이 된 다음에 저는 향후의 정치적 협상과 여야 재협상의 어떤 길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일 오후 4시면 뉴스와이드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이거든요. 아마 요 시간쯤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서 비대위 인선 발표 있었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조금 핵심을 정리해드리죠. 오늘 사실은 당연직 비대,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 등등은 당연히 비대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새로 영입을 한 8명을 인선 발표가 핵심인데 이런 분들이에요. 어떤 김혜지 의원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약간 좀 이 시각장애인 분이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민경우 86세대 운동권 대표적인 인사였는데 약간 좀 전향을 했죠.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 이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입니까? 조국 흑수의 저자. 이런 분들이 오늘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윤도현 대표인데요. 20대 청년입니다. 2002년생이에요. 2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도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성도 좀 뭐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입한 인사 등등등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보면 70년대생도 있고요. 80년대생, 아까 심지어 2000년대 이후 출생자도 있어요. 그래서 2040 비정치인들입니다. 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미리 아까 질문 좀 드렸어요. 오늘 비대위 인선에 점수를 주시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 쓰시는 거예요.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숫자. 쓰신 분은 좀 올려주세요. 자, 지금 국민의힘 소속 두 분이 늦게 쓰고 계신데 지금 뭐 고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늦게 쓰신 건지 모르겠어요.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지금. 자, 일단 제가 점수를 빠르게 한번 쫙 보겠습니다. 일단 3점도 있고요, 3점. 그리고요, 평가 불가능도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가 없다. 7점, 8점, 9점. 이쪽 분들은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네요, 지금요. 7점, 8점, 9점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들고 계세요. 제가 요거 함께 한 분씩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가장 높은 점수를 쓰신 게 윤기찬 변호사세요. 윤기찬 변호사인데 근데 뭐라 쓰신 거예요? 가운데는 원래 바로- 10점 쓰고 싶었는데 예. 마이너스 1점은 겸손 점수. 원래 10점이지만 9점 정도로 겸손하다. 이제 9점인데 근데요. 아까 제가 2040 세대가 많이 포함됐고 여성도 있고 비정치인이라 그래서 다. 근데요. 이걸 보고 나왔던 반응 중에 하나가 오늘 인선 결과를 보고 결국에 비정치인이면 아무래도 약간 아마추어일 거다. 경험도 없어서 정치권. 그렇다면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다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정치의 개념을 생활 정치로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요. 예. 생활 정치 개념에서 본다면 비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립 청년들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요. 윤도현 씨라고 있고. 그다음에 한지아 박사란 분은 재활의학과 교수거든요. 예. 그 뭐 유엔에서 활동도 했던 걸로 제가 유엔인가요? 유엔 산하 기관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돌봄 관련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 이 돌봄이 우리는 사실은 좀 그냥 뭐 선거에서 점수만 따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한 관심사인 거거든요. 돌봄. 그리고 김혜지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예, 분이고. 예. 근데 민경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권 정치를 비판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을 본인이 겪어왔지만 운동권 정치를 몸소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뭔가 어떤 근거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설득력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라서 예. 국민들께 그만큼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는 정치가 생활 정치로부터 유리된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포섭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노련한 정치인이 비대위원이 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마치 암투 예.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저런 분들이 하는 그 생활 정치가 진짜 정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정치인을 비대위원으로 넣을 거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예. 거기서 이번 인선의 기준이 나왔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8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지금요. 평균을 웃도는데 5분에. 근데 8점인데요. 사실 오늘 비대위 인선 나온 다음에 한 분이 곧바로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었거든요. 이게 논란이 됐죠. 물론 저 발언 한 뒤에 바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입장을 냈어요. 화면 좀 보시죠. 이겁니다. 방송에서 극단적 표현 사용해서 사과 취지 밝힌 바 있다 설명을 하고요. 어르신들 비할 생각 없었고 신중치 못한 표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김은식 교수님 혹시 이거 생각해서 2점 빼신 겁니까? 물론 이제 저 논란이 좀 됐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8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매긴 건 아까 우리 윤기찬 변호사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비대위 인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2022년 대선 승리 연합으로의 복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2022년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오.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예. 이겼잖아요. 이겼을 때 0.73%포인트 차, 24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빡빡빡 끌고 모아서 이른바 이제 최대치 승리연합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 승리연합에는 우리 보수정당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도층, MZ세대, 청년, 그리고 탈민주당, 예. 탈진보, 그다음에 탈호남, 그다음에 운동권에서 전향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모아서 사실은 24만 표 차가 이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번에 그 강서구치장 선거에서 대패를 하느냐? 예. 그 대선 승리연합이 하나씩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국국서 저자였던 김경일 회계사나 진중권 교수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죠. 그다음에 호남이나 중도층에서도 작년에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를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조국의 내로남불과 이재명의 민주당과 운동권의 그 기득권에 대해서 너무 신물이 났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조금씩 이탈했던 거예요. 그걸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인선을 통해서 그런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 승리 연합으로 복원이라면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이 면면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해왔던 거 다시 말하면 용산에서 버튼 누르면 자판기처럼 쭉쭉 그냥 하명만 받는 출장서라고 아까 비판하셨습니다만 예. 그런 식의 정당에서 탈피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영남 정당의 이미지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고 과거에 작년에 대선 승리연합을 다시 복귀해 가서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저는 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8점이라고 준 거고요. 2점을 좀 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대위원 전체가 당 지도부기 때문에 예. 좀 더 집단적인 팀 플레이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좀 정치적 조언에 조금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점이다 설명해 줬고 그럼 이번에는요 점수를 좀 박하게 주시는 분 3점을 가보겠는데 예. 지금 차재현 교수님 3점인데 우선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예. 뭐 제가 드릴 질문과 관련돼 있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최근에 약간 공천 관련된 잡음도 나오는데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약간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내용 좀 하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외교 안보 분야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박선원 박사님 환영합니다. 차재현 교수님, 사실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인재 영입이 됐는데 4.5 인재 영입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과거에 천하나 뭐 자체 결함 문제 뭐 이런 걸 지어서 논란이 됐었고 또 대표적인 또 86세대 아니냐. 그래서 약간 최근에 오늘 비대위 모습과 이런 모습이 민주당이 약간 좀 다르게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최근에 모습에 민주당에서 어떤 인재를 영입하든가 공천 관련 사람을 뽑는 모습에 비해서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하셨을 때도 3점을 주셨습니까? 예. 뭐 저는 뭐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만 따지고 보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오늘 지금 8명 인사를 발표하고 비정치인이라고 쓰겠지만 알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읽느냐면 예. 민주당 이재명 저격팀으로 읽을 거예요. 저격팀. 왜 그러느냐? 지금 8명 중에 있잖아요. 민경우, 박은식 이 두 분은 대표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저격수 노릇을 이제 한참 해왔죠. 한참 해왔던 분이고 김경률, 구자룡 이 두 분은 말 그대로 이재명 저격수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은 현실 정치에 감투를 쓰고 뛰어들지 않았다 뿐이지 예.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해왔던 누구보다도 열심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제거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정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가 지금 정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을 이렇게 중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 이야기했던 이재명 심판, 586 운동권 청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돌격대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채용을 했다고 예. 보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 586 운동권 청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까 박선원 전 비서관에 대한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박선원 비서관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당시 외교안보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뒤에 비서관도 했죠. 비서관하고 사실은 그 지금 민주당에서 박선원 저분을 그러니까 데리고 온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재현 교수님 그 점수 푼 거를 안쪽으로 조금만 바깥 안쪽으로 지금 보입니다. 윤석열 행정부의 지금 그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군사, 강경, 일변도, 대길 일변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전임 정권이 이야기했던 평화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되살리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아마 박 비서관을 그러니까 영입하면서 민주당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의 모습과 인재 영입은 몇 점을 주실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앞으로 다 이 뚜껑을 다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뭐 이거 평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뭐 제가 방향성은 뭐 조금 민주당답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3점 이유 설명해 줬고 두 분 남으셨는데 일단 윤경호 소장님께서는 숫자가 아니고요. 평가할 수 없다고 쓰셨어요. 지난번에 이뇨한 혁신위 때 조금 활동을 한 시점에 이런 비슷한 요청을 앵커가 했을 때 제가 7점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에 따라서 저는 8점도 줄 수 있고 9점도 줄 수 있다고 봤어요. 혁신위의 역할은 제도 개선, 그다음에 당내 여러 문화 개혁, 관행 타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득권도 내려놓읍시다. 중진들 뭐 출마 불출마 뭐 이런 거 양보하세요. 뭐 여러 가지 요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청했으면 제가 혁신이 조금 점수를 주려고 했지만 실행이 안 됐어요. 이번의 경우는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슬쩍 말씀하셨는데 비대위라고 얘기하지만 비대위가 뭐죠?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란 말이죠. 그것도 전당대회를 치러서 온 당원의 의견이 모아져서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라 지명직
지도부예요. 지명직 당대표예요. 그걸 그냥 비대위원장이라고만 표현할 뿐이란 말이죠. 근데 왜 비대위가 비상대책위가 결성이 됐느냐, 구성이 됐느냐를 다 지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난 강서구청장 1개 구청장 선거 하나 지고 나서 아유 뜨거워라. 왜 뜨거웠죠? 아니 무슨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가 수평적이 아니고 완전히 수직적이라면서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너무 심하다면서요. 그래서 매를 때렸다면서요. 당시에 기억하시잖아요. 여가부 장관으로 김행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쁘끄러운 사람을 지명 강행했잖아요. 그런 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비대위라는 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 면면들이 이런 위기의식 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아까 말한 수평적인 당청 관계, 수평적인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네. 건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사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같은 저런 무리한 인사 말고 정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만한 사람 좀 지명해 주세요라고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비대위원 인선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그래서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훈찬 수장님은 7점이면 이게 높은 걸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뭘 이렇게 감점을 한 겁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첫인상 점수이기 때문에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청년, 예. 호남, 초파격. 초파격은 안 보여요. 그래서 여성 2.5점, 청년 2.5점, 호남 2.5점. 그래서 7.5점인데 무슨 최저 점수 이렇게 누적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점수를 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민경우 비대위원 발언 논란 마이너스 0.5점 감점. 그래서 7점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이유가 있으시네요. 굉장히 정교하게 점수가 0.5까지 들어가면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7점 알겠습니다. 9점, 8점, 7점, 3점, 평가 불가능. 이렇게까지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수다 이상 토크 지금부터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오늘 일단 두 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첫 분을 좀 모셔볼까요? 이제는 장관이 아니죠. 이제 비대위원장 됐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갑자기 한동훈 독도 얘기를 하시죠.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일단 독도 얘기 아마도 추측컨대 오늘 무슨 독도는 우리 땅이죠. 국방부와 관련된 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취임사 직접 쓰셨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특히요 가수 서태지 씨, 서태지와 아이들 그 그룹의 노래를 인용한 걸로 보여요. 왜 그러셨을까요? 서태지 팬인가요? 우리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하려면 소통법도 문화적 소양도 갖춰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시작한 거고요. 특히 이게 아주 인상적이시네요. 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한 비대위원장 그런데 일각에서는 서태지 좀 너무 시간이 지났다. 이전 사람이다. 뉴진스를 이야기했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루신의 소설 고향을 인용하고 처칠 또 서태지까지 뭐 서태지가 저랑 동갑입니다. 네. 뭐 이게 그렇습니까? 네네 5천만 문법 이게 5천만 문법인 겁니까? 세대 차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고요. 오.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함이 옳겠죠. 국민과 함께하는 선민후세 정신으로 새기겠습니다. 내일요 이재명 대표하고 오후 4시에 만날 예정 지금 알려줬는데 만나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라면 끓일 때 혹시 뭐부터 넣으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뭐부터 기억이 잘 안 넣죠? 나십니까? 오. 예, 우리 배종철 소장님 뭐부터 넣으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네, 라면 끓일 때 뭐부터 넣으십니까? 그냥 바로 먹어버리죠. 라면 끓이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물부터 넣죠. 모든 일엔 순서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소리? 지켜봐 주시고요. 전 누구처럼 사칭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니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거냐 뭐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상대로 경쟁자로 생각 안 하나 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국민들이 판단하신 문제라고 보고요. 좋은 날 좋은 시간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질 낮은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은 질문 좀 주시고요. 선방후사의 정신으로 방종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방송이 먼저. 질 낮은 질문이라니까 제가 질 높은 질문 좀 한번 해보겠는데 예. 자 그와 관련해서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활동이 많았는데 각각 본인의 약간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얘기들을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총선 이전의 연대 가능성은 저는 제하고 본다라고 이제 공언을 드렸고요. 총선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권투그룹을 낀 상황에서 권투 시합에 나온다면 저는 항상 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한 위원장님,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혹시요 총선 뒤에 대권을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권 도전할 생각 없으십니까? 예, 제가 분명히 취임 연설에서 말씀드렸죠. 몸살이고 계산하고 이런 거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질문 민주당이 시킨 건가요? 아니 갑자기 또 똑같은 질문. 아니 민주당이 전혀 안 시켰고요. 네, 혹시 네. 대권 생각이 없으세요? 네, 지금은 제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장관실 했던 답하고 똑같은 걸 하시는데요 지금. 오늘따라 한 비대위원장께서 좀 살이 쪄 보이시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네, 소장님보다 쪄 보일까요? 네. 만약 대선에서 집중해 주시고요. 만약 대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1대1 후보 토론회를 가진다면 말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싸움이 자유민주를 이루는 합의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배 소장님과 푸드파이터로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푸드파이터까지. 제가 한 비대위원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본인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사이에 좀 만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뭐 모든 일에는 시기와 또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네, 지켜봐 주시고요. 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실 많았는데 답변은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다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아끼시는데 한 위원장님은 오늘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당무와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놓으셨는데 홍 시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홍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홍준표입니다. 나오셨군요. 요즘에 사실은 나왔지 들어가요 그러면. 말씀을 과하게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홍 시장님,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십니까? 내는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럼 찬성하십니까? 찬성한다고도 말한 적이 없죠. 그럼 뭡니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당이 왜 이렇게 미루고 또 방기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있죠. 어떻게 찬성하고 반대했냐고 이분법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슬기롭게 대처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하네. 홍 시장님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배종찬입니다. 난 이택수가 좋은데. 뭐 그러시든지요. 가짜뉴스죠. 네, 계속 그 이야기 하시네요. 근데 자,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뭐 전망도 내놓으시고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이건 당무 개입 아닙니까? 당이 어려울 때 대선에 출마하고 당대표를 했고 헌신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최소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내 그래 봅니다. 그래서 당이 위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징치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죄를 보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게 싫어요? 알겠습니다. 대구로 한번 내려오든지. 알겠습니다. 황자하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 홍 시장님. 이준석 전 대표 탈당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슬기로운 청년이에요. 예. 내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내 페이스북을 주목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표현 많이 쓰시네요. 오늘도 거의 답변에 그거 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영접한 알겠습니다. 청년이죠. 알겠습니다. 홍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감사합니다. 자,
화면에 안 잡히나요? 이상민 그레이터? 네, 나오셨네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목 보시죠.